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은 잠깐의 시황 이후에 은행 파산과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크게 폭등을 해줬습니다. 저번 주부터 시작했던 미국 은행들의 파산 사태로 인해서 S&P 500이 3거래일 동안 하락했지만 오늘 CPI발 호재로 인해서 하락 추세를 한번 꺾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우존스는 1.06%, S&P 500은 1.68%, 그리고 나스닥은 2.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치가 시장의 전망치와 딱 들어맞게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전년 동기 헤드라인 CPI는 6.0%가 나왔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5.5%가 나왔습니다. 이들 모두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 헤드라인 CPI의 경우 12월달 6.5%였던 수치가 1월달에 6.4%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둔화되는가 싶었지만 이번 2월달 수치는 그에 비해서 0.4%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헤드라인 CPI를 놓고 본다면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실질적인 지표로 생각하는 근원 CPI는 어떨까요? 헤드라인 CPI와는 다르게 근원 CPI의 하락폭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0.3%로 꾸준한 하락을 보여왔지만 그 이후부터 오늘 발표까지 0.1%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항목별 상승과 하락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원 CPI를 보시면 당장 전월 대비해서는 작년 말부터는 상승폭이 0.3%와 0.4%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그보다 더 오른 0.5%가 나왔습니다. 이 상승을 견인한 것은 항상 파월 의장이 우려했던 주거비와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상승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0.8%의 상승을 했고 교통 서비스가 전월 0.9%였지만 이번 달에는 1.1%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거비의 상승 수치 자체는 적을지 모르나 이 수치가 CPI 상승률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 이렇게 연준에서 집중하고 있는 주거비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시장은 단순히 수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에 환호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CPI 수치가 시장 전망치와 부합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다음 FOMC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면 연준은 25bp와 50bp 금리 인상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은행들이 줄도산을 할 것임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25bp 금리 인상 자체도 부담스러운 연준에게는 어려운 숙제가 하나 끝난 셈입니다. 그러나 항상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숫자만 보시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수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6%라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준이 원하는 2% 수치와는 확실히 거리가 멉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근원 CPI는 예상치만큼 나왔지만 전월 대비 근원 CPI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으며 동시에 슈퍼코어 인플레이션도 가속화되면서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연준이 집중하며 지켜보는 것들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이 급상승을 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실질 임금 감소입니다. 물가가 6%가 오르면서 실질 평균 시간당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가 하락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2월달 고용지표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4.6%가 오른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4.6%에서 오늘 나온 6%의 인플레이션을 빼면 마이너스 1.4%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질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가 약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또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PPI 지수도 발표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원 PPI의 경우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예측치는 오히려 4.9%에서 5.2%로 상승한 상태인데요.
오늘 CPI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니 예측치인 5.2%만 나와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시장과 더불어 많은 투자자들이 은행 파산 덕분에 연준이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할 상황에 CPI마저 좋게 나왔으니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큰 호재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의 파산이 호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워낙에 우리 모두가 2022년 하락장 동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지겹도록 얻어맞았기 때문이죠. 시장이 항상 그래왔듯이 많은 투자자들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는 확증 편향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은행이 단순히 48시간 만에 파산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중 16번째로 규모가 크고 40년 동안 명목을 이어왔던 은행이 단순히 48시간 만에 파산된 게 아닙니다.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해오는 동안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거래 업체들이었던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기술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했던 자금들을 지속적으로 회수해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나 48시간 만에 파산이 결정 난 것이지 이것은 마치 은행과 기업 입장에서 초고속 금리 인상이라는 작은 암덩어리가 지속적으로 온몸에 퍼져나간 것이고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암 말기 환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파산이 결정 난 것입니다. 그것도 실리콘밸리 은행 한 군데뿐만 아니라 그에 이어서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 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말이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같은 금융기업들의 줄도사는 결국 사회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실리콘밸리 은행그룹의 지분 10만 70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약 300억 원 정도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은행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투자한 투자자와 돈을 맡긴 예금주들까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망이 마비가 되면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세계은행이 연달아 파산하게 되면서 미국 정부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예외적으로 모든 예금주들의 예금을 보장하겠다고 나서면서 예금들은 당장 보호가 되는 듯 합니다. 그렇게 되니 생각보다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구나. 미국 정부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에만 신경 쓰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환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까 말했던 암덩어리들이 어떤 은행에서 퍼지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암덩어리라는 존재를 뒤늦게 알아챘을 때는 은행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월가에서도 상당수가 빠른 시일 내에 은행 파산이 더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미국 정부에서 또다시 예금들을 전부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씩 해주다 보면 모두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더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장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우상향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은행 파산에 대한 문제,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도 미국 증시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바라볼 때는 항상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무리 저점 같아 보여도 내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일매일 소량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주식을 장기 보유한다면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내 자산은 꾸준히 불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이 강한 것과는 별개로 경기 침체, 더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간식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경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으며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